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운성으로 사주 풀기. 이번 시간은 이제 절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단절되다, 끊어지다, 절이 되겠습니다. 12운성으로 이제 병, 사, 묘 다음에 이제 절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생명이 병이 걸려서 그 다음 죽고 그 다음 묘에 들어가는데 그 다음 기운이 이제 절. 그러니까 이제 절이 완전히 단절되는 것, 사라지는 것, 흐름이 끊어지는 것, 육체와 영혼이 완전히 분리된 상태, 끊어진 상태가 이제 절이 되겠습니다. 근데요, 우리 사주에서 절처봉생이라는 이제 말을 이제 쓰게 됩니다. 이 절처봉생이 어떤 거냐 하게 되면 갑목이 이제 신금을 볼 때 병화가 병해라는 육식갑자는 없잖아요. 병화일간이 있을 때 해수가 연월일시지에 어디에든 있으면 이게 또 절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경인일주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수가 있을 때 사화, 이것들이 다 12운성으로 다 절에 해당이 됩니다. 절. 근데 이제 절이 됐지만 이 절처봉생이라는 말은요, 절지의 처에 있지만 그 와중에 살려주는, 생해주는 그런 인자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자, 금금목으로 목을 싹둑 베어내겠다, 이 해수로 병화를 꺼버리겠다, 이 엄청나게 큰 나무로 조그마한 도끼를 아예 녹슬어 버리게 만들겠다. 또 이 거대한 불로 임수라는 물을 꺼버리겠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잘 보게 되면 신중에 이제 임수가 있고 해중에 갑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중에 병화가 있습니다. 또 사중에 경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이 글자들이 임수, 갑목, 병화, 경금이 바로 절처봉생의 인자입니다. 임수가, 천간의 임수가 지지로 바뀌게 되면 이거 해수가 됩니다. 갑목은 인목이 됩니다. 지지의 글자로 바뀌면요. 병화는 사화가 됩니다. 경금은 이제 신금이 됩니다. 이 글자들이 지장간 속에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해수는 12운성으로 갑목을 장생시켜줍니다. 인목은 병화를 장생시켜줍니다. 사화는 경금을 장생시켜줍니다. 신금은 임수를 장생시켜줍니다. 크게 단절된 기운이 들어왔는데 지장간을 보니까 아주 단절시키고 끊어버리려고 하는 와중에 지장간을 보니까 그래도 살려주는 인자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왜 그런 거냐면요, 우리 자연의 순환이라는 것이 끊어지면은 모든 생명체나 어떤 인자들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절지에서 단절이 돼버리면 모든 생명체의 기운은 순환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든 자연이나 모든 인간이나 모든 생명체, 모든 무생물체도 다 되겠죠. 무생물에도 다 영혼이 있다고 이렇게 말들 합니다. 그런 기운들이 다 단절이 돼서 더 이상 생명이나 자연이나 가치가 없는, 의미가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윤회라고 있습니다. 윤회. 계속 도는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고. 그런 윤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절제 속에 있는, 지장간에 있는 이 인자들입니다. 계속 돌아가게끔, 순환되게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면 겨울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그 겨울 속에 지장간에 봄의 기운이 있어, 봄의 씨앗이 있어서 다시 봄으로 자연이 돌아가게끔 계속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속 끊어지지 않고 순환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절처 봉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연의 순환이라는 것이요, 태양이 뜨고 낮에 최고 정점까지 올라갔다가 오후가 돼서 이제 쇠락하고 이제 저녁이 되면 태양이 지고 밤사이에는 이제 태양의 기운이 거의 이제 없잖아요. 그럼 밤사이에는 태양의 기운이 아예 그 없어지는 시기다 해가지고 삼유절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태양이 밤이 돼도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날을 기다리면서 다시 타오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밤사이에 태양이 아예 사라져 버린다면 모든 자연이나 인간은 더 이상 이제 순환하지 못하고 모든 생명체들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근데 그 자연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순환시키기 위해서 절지에도 봉생, 즉 다시 살리는 기운들이 있는 것입니다. 절돼서, 즉 단절되고 끊어져서 더 이상 순환되지 못하면 안 되니까 그 속에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그 봉생, 살아나게 만드는 인자가 있는 것입니다. 자연은 계속 순환되고 인생도 계속 윤회되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절은요, 생명체가 죽은 뒤에 완전히 기운과 형체가 사라진 것입니다. 기운과 형체가. 모든 것이 정지된 상태, 무의 상태, 힘이 없는 그런 상태가 절지가 이제 되겠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절처 봉생이 이제 작동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요, 기운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절지는 생명이 잉태되는 과정에서요, 아기가 잉태돼서 장생되는 과정에서도요, 절지는 남자에게는 정자, 여자에게는 난자가 일단은 생성돼 있는 것입니다. 만나지는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도 어떤 형상이나 모습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정자와 난자가 생성된 상태, 그렇지만 만나지는 못한 상태, 이 상태가 이제 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정자와 난자가 생성된 상태가 바로 절처봉생이 되는 것입니다. 태가 되면은 잉태된 기운이기 때문에 만나서 수정이 된 상태, 그것이 이제 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지는 그 만나기 전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안합니다. 절지는요, 혹시 만나지 못하면, 수정되지 못하면 어떡하지라고 이제 불안에 떠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지는요, 모든 구시대적인 유무를 접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이제 기운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들떠 있습니다. 싱숭생숭한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그 불안한 것은 어쩔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툭 건드려도 없어질 것 같은 그런 불안정한 기운이 이제 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절지는요, 새롭게 다시 리셋돼서 다시 시작하려는 어떠한 변곡점의 어떤 기운이기 때문에요. 새롭게 바꾸려는 전환의 이제 기운이고, 또 적당한 시기에 정자와 난자를 만나게 하려는, 새롭게 결단 내리려고 하는 그런 기운이 바로 이제 그 절지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주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갑신, 그 다음 갑인, 이런 사주가 있다고 이렇게 보게요. 갑신은 이제 절입니다. 12연성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거는 걸록입니다. 여기 밑에 편관을 깔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뭐 비견입니다. 비견. 갑신일주 밑에 편관을 깔았잖아요. 그 편관의 그 명예를 위해서 상당히 힘들게 삽니다. 절절거립니다. 그 편관 명예를 쫓다 보니까 상당히 기운이 많이 소진되게 됩니다. 갑목이 그 신금이라는 그 바위에 붙어 있는 격입니다. 흙 한 줌 거의 없는 이 신중 무토가 흙입니다. 무토가 흙인데요, 이 무토는, 신금의 무토는 거의 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금의 무토는 이렇게 그냥 신금의 무토를 올립니다. 그러면 시운성으로 병이 됩니다. 병지에 앉은 무토라서요, 힘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중무토, 이거는 이제 그 절지에 해당돼서 해중무토도 거의 쓰지 못합니다. 힘이 약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중무토, 그리고 이제 그 인중무토, 이거는 상당히 기운이 센 겁니다. 엄청나게 작용을 많이 합니다. 여기는 이제 그 걸록이 되고 12연성으로, 여기는 이제 장생이 됩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이제 됩니다. 해수의 무토하고 신금의 무토는 힘이 약하고, 인중의 무토, 사중 무토는 힘이 강하다. 일단은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신중 무토, 여기는 이제 거의 쓰지 못합니다. 바위 속에 무토라는 흙이 있긴 있는데 한 줌도 안 되는 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갑신일주를 보게 되면 흙 한 줌 거의 없는 바위 틈에 흙이 조금 있겠죠. 그 흙에 뿌리 내린 작은 소나무 한 그루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거나 바람이 불게 되면 뿌리가 드러나서 죽어버릴 것 같은 소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바위 틈에 물은 있는 것입니다. 이거 임수. 임수가 수생목으로 살려주는 것이거든요. 이 임수가 없었다면 그 뿌리에 그 양분이 공급되지 않게 돼서 결국은 이제 그 말라서 죽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 임수가 있어서 그나마 이제 살아나가는 원동력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불안하죠. 이렇게 보게 되면 위태위태합니다. 그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금이라는 그 편관 도끼로 갑목을 금방 잘라버릴 것 같은 어떤 그런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갑신일주들 예민합니다. 그리고 불안정하게 됩니다. 빨리 이 상황을 전환하고 싶어 합니다. 위태위태한 상황을 바꾸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결단이 필요하게 됩니다. 봄철 바람이 많이 불 때 종족 번식을 위해서 후손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홀씨를 그 바람에 이제 실어서 날려버리려고 하는 그런 상태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상태가 이제 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지는 국면 전환에 키워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절지는 그 국면 전환을 위해서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갑이는 이제 걸록이 되는 것입니다. 튼튼합니다. 건실합니다. 인중에 이제 그 병화까지 있어서 따뜻한 기운이 이제 되는 것인데요. 잘 자라는 소나무 같은 것입니다. 갑신 입장에서 상당히 옆에 있는 갑이는 든든한 백이 되는 것입니다. 갑신 입장에서 갑인을 보게 되면 내가 살아가는 이제 의지처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잘 나가는 갑인, 걸록지에 앉은 갑인이 이 갑신 절지에 앉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걸록을 다시 시켜줍니다. 불쌍한 갑신을 갑인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절이라는 시리에 빠진 갑신을 결단력 있게 걸록 시켜주는 것입니다. 결단력 있게 뚝심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힘이 되어주고 뿌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갑인은 갑신을 만나면 절이 됩니다. 여기는 절이 됐다가 걸록이 되는 것이고, 여기 갑인은 걸록인데 갑신을 만나면 절로 변환이 되는 것입니다. 갑인이 갑신을 많이 도와주다 보니까 힘이 빠집니다. 그래도 시리에 빠진 갑신을 도와줘서 이제 힘이 빠진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숭고한 면이 있는 것입니다. 봉사성입니다. 희생정신이 상당히 강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12운성으로 사주풀기 이 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